시험의 목적과 준비 과정, 공소하실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설명에 앞서 비상계엄의 목적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하여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형성된 입법활동과 공직자 탄핵 및 예산삭감 의결이 국정마비를 초래했고, 이러한 인식하에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평가하여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계엄을 주도한 피고인들이나 가담자의 진술이 아니라 계엄 모의와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과 발생한 행태 등 객관적 증거를 우선화하는 것이 증거법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전 대통령, 이하 피고인 윤석열하고 다른 분도 같습니다. 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정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시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 강식까지는 수사자료 중에서 일부만이 제출되어 있었고, 물적 증거인 노상원 수첩, 국군사령관 여인형 메모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많은 수사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 목적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까지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재판에서 제출된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과 행태를 근거로, 그러니까 위와 같은 체포조, 국회 봉쇄, 단전단수, 선관위 점거 등 행태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계엄을 선포한 진정한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생성되거나 일어난 일은 수정할 수 없는, 즉 돌이킬 수 없는 상수가 됩니다. 비상계엄은 실행 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체포조나 국회와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 선관위 점거 등은 검찰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이라고 기소한 장기 권력 독점 및 지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한 돌이킬 수 없는 행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일 2024년 12월 3일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2027년 5월 9일로부터 약 2년 5개월 전입니다. 피고인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권력이 종료된 후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내랑죄로 엄중하게 단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임기가 보장된 피고인 윤석열이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통치를 위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비상계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주도한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 등도 2년 5개월의 남짓한 권력 향유를 위해서 이러한 중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비상계엄에 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담한 다른 군사령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은 그 국회 무력화, 여기 최상무 문건에 보면은 지금 예산 차단할 것, 그리고 국가 비상 입법기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있고, 그리고 그 노상원 수첩 보면은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선거권 박탈, 형집행자 5년,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 행사 후 조치사항 등이 있는데 후계자는 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집권을 계획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부스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거창한 명분은 허울 뿐이고, 예외 없이 권력 장악과 직권 연장 등 권력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은 확인시켜 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과 관련해서 야당을 일거에 척결할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담화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밝힌 선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었다. 이는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 파렴치한 국가 세력을, 반국가 세력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켰다. 즉, 이 내용을 보면 피고인 윤석열은 국민의 선택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그 국회를 괴물, 범죄자 집단으로,
그리고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자유민주주의 체계 전복 기도로 칭하면서 결국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견제되고 공직자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견제됩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예산안 의견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담화문에 나오는 국가기능 마비라거나 또는 자유민주주의 전복 등 상황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의 목적은 담화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척결이었습니다. 한편 노상원 수첩이나 여인영 메모를 통해서도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목적이 확인되는데 장기 집권 등 권력력 실욕이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노상원은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검사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조용히 해주셔야 변호사님들이 또 들어보고 아 이건 또 이게 아니다 막 이렇게 반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계속할까요? 예, 그 죄송합니다. 화면에 있는 것은 노상원 수첩입니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년 12월 6일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 김용현이 불러주라고 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TV 드라마를 보고 적은 내용이라고 하고 오늘 오전에는 계엄 이후에 술에 취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일관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의 압수 경위 그리고 이 사건 비상계엄 전 피고인 노상원과 피고인 김용현의 접촉 과정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 비상계엄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전 지시 없이 민간인 노상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인 김용현의 공간을 드나들며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흐름대로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된 점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피고인 노상원 수첩의 상당수 내용이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에 관련한 예시로 수첩 7, 9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7, 9페이지는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과도 관련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 7쪽을 보면 그 여인영, 소영기, 박안수, 김웅준, 손식, 강은, 차우,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구사단, 34 등 기재가 있고 9쪽에 보면 여인영, 수거명부 작성, 3. 용인의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 등 기재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대장 인사라든지 2011월 6일 중장 인사 이루어진 군 인사 내역을 보면 여인영은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으로 승진 부임하고 소영기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2인자 참모장으로 승진 임명됩니다. 위 수첩에 기재된 여인영 소영기 부분입니다. 이 계획은 군 인사권자인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서 실제로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한수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승진 부임하고 김웅준은 여인영의 후임 정보작전 참모부장으로 부임하였으며 계엄 선포 후에 박한수는 김웅준을 계엄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수첩에 기재된 박한수, 김웅준 부분입니다. 이 계획 역시 군 인사권자인 피고인 윤석열에 의해서 실제로 이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첩에 나오는 손식은 2023년 10월 제5대 대장인 지작사령관으로 승진 부임하고 강호필은 이때는 승진하지 아니하고 강은 차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4년 4월경에 비로소 대장으로 승진하여 합참 차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에 육군 대장 승진 인사를 하면서 손식을 지작사령관으로 임명하되 육사 47기 동기 강호필은 차후 대장 승진 예상을 기재한 것입니다. 실제 이 부분 인사도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용인 관련해서 위 수첩 7쪽에 언급된 구사단과 30기갑사단을 지휘하는 지작사령부가 용인에 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서울로 진입해서 오히려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구사단과 34단은 여단은 지작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 부대입니다. 비상계엄 시에 진압군으로 출동 가능한 부대를 통제할 지작사령관 인사를 2023년 10월 29일 대장인사전에 검토하고 있음을 통해 치밀하게 비상계엄이 준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강은차후라는 문구의 의미에서도 위 메모는
2023년 10월 인사 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장군 인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바, 피고인 노상원이 수첩에 기재된 것 같은 내용을 혼자서 임의로 썼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장군 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노상원 수첩의 인사 내용은 피고인 노상원과 피고인 김용현의 의사 연락하에 작성되고 순차적으로 피고인 김용현과 피고인 윤석열의 의사 연락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합니다. 당시까지는 경호처장으로 군 인사권이 없는 피고인 김용현, 민간인 신분이었던 피고인 노상원이 피고인 윤석열과 모의하여 군 인사 후 계엄사령관 박한수 등에 대한 임무 부여한 사실, 그리고 개업 진앙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다음으로 노상원 수첩 13페이지와 54페이지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 사건 수첩 1페이지에는 시기, 총선 전, 총선 후, 3페이지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1페이지와 3페이지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2023년 10월 인사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이 2023년 10월에 작성한 저 7페이지보다 앞서 1페이지와 3페이지가 작성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인데, 즉 계엄 모의 세력은 10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을 총선 전에 할지 그리고 총선 후에 할지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를 보면, 이 페이지를 보면은 시기는 총선 후, 총선 승리 후, 총선 후 약간 과반수 또는 대등 열세 시는 어떠할 것인가라는 그 기재가 있는데요. 결국 54쪽 기재의 무렵에는 그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승리 후로 결정을 했는데, 다만 총선이 이기거나 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것을 볼 때 그 계엄 세력은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까지도 그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상원 수첩 70페이지에 체포 대상자로 민주당 송영길이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69페이지에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그리고 노상원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져 있는데요. 전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은 2023년 12월 18일 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거나 여기 나온 속칭 수거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첩은 2023년 12월 28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인사 내용 등을 볼 때 결국 이 사건 계획은 2023년 12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송영길에 대한 체포 등 비상계엄을 모의 준비한 시점은 2023년 12월 18일 한참 이전이고, 이들은 늦어도 아까 본 2023년 인사 이루어진 하반기 때부터는 비상계엄을 모의 준비했다고 할 것입니다.